좋아요, 구독. 하이드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많이 안 보셨죠?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었습니다. 2화까지 보고 나서 리뷰를 했었는데요. 지난 리뷰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영국 드라마 이제 BBC 웨일즈에서 키핑 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나온 작품을 리메이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키핑 페이스라는 작품의 한국 제목이 악몽의 수요일이더라고요. 악몽의 수요일. 요게 왓챠나 이런 데 있는 것 같더라고.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예측을 했었냐면은, 이제 원더풀 월드처럼 이무생 씨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도진우, 이민재 씨가 주인공일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맞았죠. 도진우가 주인공일 것 같다. 도진우하고 남은영하고 주인공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맞았죠. 차성재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측을 했던 게 있는데, 옆집 여자, 이청아 씨가 1화, 2화에서는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는데 아마도 남편과 바람을 폈던지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맞았죠. 이청아 씨가 이무생 씨하고 바람을 피죠. 다 맞췄습니다. 정말 1, 2화 때 생각했던 게 다 맞아 떨어졌어요. 참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힘들어요. 작품을 다 재밌게 봐야 되는데 다 예측이 가능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있었어. 이거는 그냥 보다가 좀 찾아내는 건데 주인공이 다 이씨예요. 이보영, 이무생, 이청아, 이민재 다 이씨야. 이씨 가문이 다 해먹는 그런 작품이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거야. 왜냐면 굉장히 사소하니까. 그래서 예측을 했는데 뭐 많이 맞아떨어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만 따라오세요. 저만 따라오시면 재밌는 작품들 많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하이드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냐. 그러니까 1편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사라지고 남편을 조사하면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소재에 불과했어. 그거는 앞에 그냥 초반부의 이야기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 다시 드릴게요. 자, 남편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남편의 단서를 이제 모으다 보니까 아내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과는 너무 다른 사람인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남편이 사람을 죽이고 금신물산이라는 이 기업의 돈 세탁을 담당했고 그리고 옆집 여자와 바람까지 폈어요. 그런 나쁜 남자야. 근데 아내는 몰랐던 거지. 알고 보니까 더 알고 보니 이 옆집 여자는 주인공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주인공과 이 여자가 관련이 있던 거야. 그래서 이 옆집 여자가 이 남편을 꼬셔가지고 복수도 하고 돈까지 챙기려고 했던 거지. 한마디로 이청아 씨가 다 꾸민 일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남은영 이 주인공이 보통 변호사가 아니거든. 이 변호사한테 잘못 걸린 거예요. 남편도 혼내주고 옆집 여자 복수도 막고 자신의 양육권까지 지킨다라는 내용이 바로 하이드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간추려서 얘기한 거고 한마디로 이청아 씨가 다 꾸민 일이고 이무생 씨와 함께 투빌런인 거죠. 두 명의 빌런이 남은영을 공격하고 남은영을 도와주는 도진우와 함께 얘네들을 격파해 나간다라는 내용이 하이드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작품이 있는데요. 제가 초반에는 제가 저번 리뷰 때만 해도 원더풀 월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끊임없는 미스테리라든지 그다음에 톤, 무거운 톤, 개그 하나 없는 그런 무거운 톤이나 그리고 후킹 요소 그리고 이 젊은 애가 주인공이다라는 것. 거기선 차은우 씨가 주인공이었죠. 그런 점 때문에 비슷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더 비슷한 작품이 있더라고. 더 비슷한 작품. 바로 무엇이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나의 해피엔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굉장히 비슷하다. 하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나의 해피엔드로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남편이 바람을 피죠. 그것도 가장 친한 사람과 함께, 옆집 사람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스테리가 있죠. 그리고 젊은 남자의 이 도발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는 형사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죠. 이거 나의 해피엔드하고 똑같아요. 전개, 톤, 막 이런 거 다 거의 다 똑같아. 그리고 이 친구가 여지 복수를 이 친구가 장나라를 질투해가지고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청아가 남은영을
질투해서 복수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이 여자의 복수를 돕는 조수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뒤에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집안이냐면 차성재의 아버지 집안이 그래요. 네, 그런 게 있고 나의 해피엔드에서는 얘네 집안이 그렇죠. 얘네 집안. 그리고 이 나의 해피엔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은 양육권 다툼이었어. 서재원과 허순영의 양육권 다툼이 치열했단 말이야. 그리고 얘도 이 자식을 뺏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하이드 어때요? 똑같죠. 둘이 양육권 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딸을 뺏어가려고 해요. 너무 똑같잖아.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남운영은 자기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점이고 나의 해피엔드는 그럴 수는 없지만 돈이 좀 있는 기업의 CEO라는 점이죠. 그 점이 살짝 달라. 그래서 나의 해피엔드는 쾌감이 좀 적어요. 뭐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쾌감이 적습니다. 근데 하이드는 변호사기 때문에 쾌감이 좀 더 크죠. 저는 오마주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그냥 저의 상상의 나래인데 이건 하이드는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있고 이 원작이 2017년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해피엔드가 백선이라는 작가인데 이게 2020년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 드라마 극본 공모전 제12회 사막의 별똥별 찾기 대상 당선했거든요. 2020년이란 말이에요. 백선이 이 작가분이 이 키핑 페이스를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설정이나 이런 게 너무 다 똑같거든. 정신병이라는 거 빼고는 이 인물 관계도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이야기 내용 방식이라든지 양육권 다툼이라든지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키핑 페이스가 먼저 나왔어.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고요. 모르겠지만 너무 비슷하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올해 가장 재미없는 작품 중에 하나로 꼽은 나의 해피엔드는 나의 해피엔드와 하이드가 비슷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자, 다 보고 나서 저의 소감은요. 되게 애매해요. 볼만한데요. 만약에 내가 이걸 좋아해서 내가 만약 일본 사람이야. 어떤 소장을 하는 사람이야. 하이드 사, 하이도 사. DVD를 살까? 안 살 것 같아. CD? 안 살 것 같아. 그럼 구매? 구매까지는 그냥 한 번 보고 마는 정도의 어떤 재미? 조금 뭔가 애매합니다. 자, 그 얘기를 또 차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았던 점은요. 그러니까 원작이 있다는 거예요. 원작이 있어서 이 뼈대가 굉장히 탄탄하게 느껴져요. 이게 명작으로도 꼽히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 작품은 보지 않았지만 관계가 얼기설기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매 화마다 나오는 어떤 반전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재밌게 느껴져요. 탄탄해. 모난 구석 없이 탄탄해. 그리고 이게 원작에서 법정신이 굉장히 그 심리 묘사가 되게 탁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도 법정신 같은 거 보면은 통쾌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진 않는데 심리 묘사를 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이 주인공이 변호사답게 증거를 찾아내고 또 법정에서 그런 것들로 증거를 제시해서 뭔가 승리하는 쾌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다 뼈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4화에서 마강을 법으로 이제 벌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전에 반전을 줄 때 이제 몰입감을 준다든지 원더풀 월드에서도 제가 매 화마다 반전을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작품도 매 회 때마다 새로운 국면으로 방향 전환을 막 해줘요. 남편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음에 보면은 살아있고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보면은 또 바람을 피고 있고 이제 남편이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더 큰 적이 있었고 막 이런 거 사람을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구성이 좋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미스터리를 풀어나가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흡입력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배우 연기인데요. 뭐 이보영이나 이무생 뭐 이런 분들은 워낙 연기를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으니까 차치합시다. 차치하고요. 뭐 이보영 하면은 뭐 흥행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치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이청아 씨. 그러니까 이청아 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마 강동원 씨하고 영화를 찍었을 거예요. 그 강동원 씨가 이렇게 우산 드는 거잖아요. 귀현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처음에 출연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았던
배우가 이청아 씨예요. 왜냐면 좀 강동원과 연기를 한다. 근데 애가 되게 못생겼느니 그래 늑대 유혹 그래 늑대 유혹에서 굉장히 질투를 많이 받고 뭐 못생겼다느니 뭐 안 예쁘다느니 뭐 연기를 못한다느니 막 그런 얘기들을 엄청 그 또래 여자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엄청 받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연기가 어떻게 보면 좀 평가절하돼 있어. 근데 이번에 하이드에서 보여준 연기는 진짜 섬뜩해요. 그러니까 빌런이 이렇게 잘 어울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하고 최근에 본 가장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최근에 본 가장 무서운 여자였어요. 4화쯤에 그 마지막에 씩 웃는 장면이 있는데 C컵합니다. 이청아 씨 이쁘기도 이쁜데 연기도 요즘에 거의 물이 올랐다. 외모, 연기 다 물 올랐다. 최근에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남훈영과 차성재의 딸 차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연기도 너무 잘해요. 아역 배우가 아니라 거의 성인 배우처럼 연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모가 내가 볼 때는 아이돌급이야. 그래서 차봄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이뻐. 너무 잘해 연기를. 그리고 이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마강 역을 맡은 홍서준 배우라고 있습니다. 저 이 배우가 몇 번 봤을 수도 있는데 잠깐만. 서울의 봄, 파묘, 더 킬러, 대무가 많이 봤네. 많이 봤는데 기억이 많이 안 남았거든요. 재벌 영사. 되게 많은 작품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마강이라는 역을 맡으면서 굉장히 자기의 존재감을 알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많이 나오실 것 같아. 더 많이 나오실 것 같아. 지금보다. 좀 페이크 빌런 식으로 나오는데 임팩트가 좀 컸고요. 제가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은 그 38 사기동대라는 게 있습니다. 38 사기동대.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빌런 중에 한 명이 마진석이라는 캐릭터를 맡은 오대환 씨였어요. 제가 오대환 씨는 이전에 못 봤고 여기서 처음 뵀는데 여기서 너무 연기를 잘했거든. 빌런 연기를 너무 잘했거든. 그 정도 급이었다. 이거 뒤로 오대환 배우가 엄청 컸거든요. 근데 홍서준 배우님도 요번에 너무 잘 연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강력한 빌런처럼 보였거든요.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쉬웠던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 자 이제 시작이에요. 원작이 있잖아요. 근데 원작의 재미를 많이 못 살렸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작이 탄탄해서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차용 안 한 것들이 있다. 이게 하이드가 보면서 키핑 페이스는 명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심리 묘사가 탁월했다고 하는데 그런 묘사들이 조금 덜해. 그래서 원작을 좀 찾아봤는데 원작에서 다루고 있는 걸 몇 개 빠뜨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빼먹었다. 그러니까는 영국 웨일즈 지방의 시골에서 발생하는 이야기가 원작 이야기예요. 이 웨일즈 지방 시골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마을이 조그매. 정말 거기에 사람들이 막 그런 거야. 이끼 같은 거 있죠. 이끼나 곡성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지역 커뮤니티가 조그마잖아. 그래서 뭘 하면은 소문이 막 나고 막 사람들 나가라고 그러고 뭐 들어오라고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장단점들이 보여주잖아. 근데 그런 작품이 키핑 페이스인데 이 하이드는 그 키핑 페이스의 장점을 가져오질 않았어요. 원작에서는 지역사회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얘네들 가족이 겪는 고통들, 심리적인 고통들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게 없어. 대신에 전국적으로 뉴스가 퍼져나가긴 하는데 전국적으로 뉴스가 퍼져나가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장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리해지는 언론이 나와도 이보영 씨나 이 차성재는 남훈영과 차성재는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에 뭐 압박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막 위축된다던가 그런 게 아예 없어. 그래서 심리 묘사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좀 급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잘 싸돌아다녀. 증거 수집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자동차도 타고 막 아무도 못 알아봐. 분명히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 또 뭐 기업도 관련돼 있고 뭐 정치도 관련돼 있고 막 이런데 아무도 못 알아봐 얘를. 그런 점은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 이제 작은 지역을 여기서는 이제 소외계층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소외계층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한다 정도의 소재로만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정 드라마.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도 심리 싸움이 되게 치열하게 벌어지는 원작이라고 하는데 한국 작품에서는 법정 드라마가 최소화됩니다.
거의 결말을 내는 정도의 어떤 역할만 하고 끝나버려요. 예, 많이 길지 않아. 법정 드라마라고 불리기 싫었나 봐. 그냥 미스테리나 심리 영화라고 드라마라고 보이고 싶었던 건지 아예 법정씬을 줄여버렸어. 이게 아무래도 원작 자체가 시즌이 3부작으로 돼 있기 때문에 3개의 시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12화로 구겨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뺄 건 뺐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뺀 게 지역사회 커뮤니티 같은 것들 빼고 그리고 하나는 법정 다툼 이런 것들을 2개를 빼면서 뭔가 살짝 뭐가 빠진 듯한 나사가 살짝 빠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느끼면서도 뭔가 팬까지는 되지 못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 뭔가 후킹할 만한 요소가 좀 적어. 자기들끼리 하고 자기들끼리 끝낸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 시즌을 12화로 구겨놓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20분만 보지 않아도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봐야 돼. 뒤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봐야 돼.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아까 줄거리를 소개할 때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남편이 죽는 과정, 남편이 죽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들, 증거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거에 관련돼 있는 것들, 차성재와 이 하현주의 그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이야. 이게 하나하나 진실을 파헤치는 맛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많은 것들이 얼기설기 되게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요.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어려도, 조금만 나이 들어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OTT가 아닌 이상 드라마를 하나라도 놓치면은 중간부터 보기가 되게 꺼려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청률이 안 올란 것 같거든요. 자, 시청률 한번 볼까요? 4%로 시작해서요. 지금 6%까지 올랐다가 지금 맨 마지막에 4%로 끝났어. 1회보다도 안 나오거든요, 성적이.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1회보다도 맨 마지막 회가 성적이 안 났단 말이야. 그만큼 중간에 끼어들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중간부터 보면 잘 모르거든. 그래서 좀 애매해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나의 해피엔드도 그런 톤과 그런 복잡한 구성으로 2% 정도로 기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드는 4%네. 이게 복잡하면 안 돼. 단순해야 돼. 웃기거나.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아쉬운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 원작에 비해서 많이 좀 갈무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이드는 좀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모생 씨 이제 이런 역할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소모가 많이 됐어. 최근에 내가 이모생 씨만 본 게 몇 개야. 연기 변신을 코미디를 한번 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미디 하시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